별다방. 안녕하세요. 여기는 별다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자, 영상 강의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이 영상 강의 내용이 굉장히 알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28강까지 듣고 나면은 힘드시겠지만 아마 대구의 근대 골목 전체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 대구에 대해서 소개하는 코너가 잘 없습니다. 좀 힘드시지만은 한 강좌가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니까 끝까지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좌에서는 경상감영공원에 대해서 제가 강의 드렸습니다. 자, 이번 제 15강에서는 근대 역사 박물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역사 박물관을 강의하기 전에 우리 대구시 전체 박물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구에는 시립종합박물관이 있습니까? 혹시 어르신 아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어떤 어르신께서는 저쪽 한금동에 박물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러나 한금동에 있는 1994년에 개관한 국립박물관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대구만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전체적으로 전시하는 곳은 아닙니다. 전체를 보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대구에 종합박물관이 없었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옛날에 달성공원 안에 잠시 있었더라고요. 자, 달성공원 안에 옛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그 각종 문화재가 2000여 점이 있었는데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대구시의 공무원 2명이 나와서 관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관리부실과 운영 문제 부재로 1957년에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문화재는 그럼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궁금해 묻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있던 문화재 1300여 점은 경북대 박물관에서 현재도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데도 문화관이 없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우리 그 광역시 이상 6대 도시에 다 박물관이 있습니다. 종합박물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말입니다. 근데 대구에는 왜 그러면은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문화 관련을 세 분야로 우리가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공연예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술관입니다. 미술관은 1950년 이후 전시예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 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50년대까지 문화재를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부처가 여기 보면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3개 산하기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도시처럼 별도 사업소를 운영해서 그 산하기관에 근대역사관이나 향토역사관, 방짝위기박물관이 들어갔으면은 바람직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그럼 앞으로 계획도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립니다. 자, 권영진 시장님께서 선거 공약으로 시립박물관을 짓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건립 비용으로 부지비를 빼고 건물비만 한 800억 정도 들면 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으면 되지 이러는데 시청 이전 문제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이
구류 정수장으로 가는 걸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인동에 있는 후적지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어디가 되든 이 시립종합박물관이 하루빨리 건립이 되어서 우리 시민의 랜드마크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근대 역사 박물관에 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역사 박물관입니다. 자, 저 사진이 1932년에 건물이 되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이팝나무가 있을 때 제가 한번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견청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932년에 조선 식상은행 대구지점으로 지었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4년에 산업은행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이 건물이 르네상스처 양식으로 있어서 2003년도에 시유형 문화재 제49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대구 도시공사에서 건물을 매입하여 대구시에 기증을 했습니다. 우리 대구시에서는 콘텐츠를 안에 이제 넣어서 2011년 1월에 대구 근대역사박물관으로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1층에는 상설 전시관으로 근대 대구의 모습과 선조들의 생활상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2층은 기획 전시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상설 전시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콘텐츠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식사은행실, 역사연표실, 구형버스, 근대의 태동, 국익의 정신, 교육, 도시, 대구, 삶의 향기, 근대의 산실 코너 순으로 제가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한번 건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부 내용 콘텐츠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앞에 보이는 것이 옛 조선 식상 은행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옛날 모습이 있습니다. 자, 안에 다시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건물을 다시 이래 보면은 옛날에 지점에서 금고에 사용되었던 은행 자료들이 일부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옛날 화폐와 주판이 저기에 보이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 연필실이 되겠습니다. 근대 역사를 대한제국 시대부터 현재까지 시대별로 이렇게 구별해서 주요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 다음에 옆에 코너가 구형버스 영상 체험실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시내버스를 도입했던 곳이 바로 대구가 되겠습니다. 1929년도에 구형버스를 운행했는데요. 여기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이 구형버스를 타고 영상물을 보면서 대구 근대거리를 체험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라익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버스 모형은 이렇습니다. 자, 구형버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체험하는 버스는 이게 당시에 버스 노선이 5개 노선에서 12대가 운영되었대요. 여기에 지원한 것은 4번째 노선인 서문시장에서 대구부청, 지금 동인동 대구시청까지 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버스는 양측에 5명씩 앉고 뒤에 4명이 앉고 차내 손잡이가 8개 있어서 최대 22명까지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시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현장 체험을 하면서 구형버스 체험을 했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모습은 저 앞에 이 체험실 안에서 어르신들과 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 앞에 근대의 태동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930년대에 전유교가 전래되기 시작해서 문물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이. 그 다음에 1900년 초에 일본인들이 대구에 들어오면서 근대화가 모색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요 사진이 제가 말씀드렸던 경상감령 모형이 되겠습니다. 경상감령이 대구에 설치한 이후에 대구는
경상도의 행정, 사법, 군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자, 요 사진은 지난 강좌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읍성이 해체되기 직전에 대구 시가지의 모습을 나타낸 사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1900년대 서문시장 전경이 됩니다. 그 서문시장이라는 이름은 대구 읍성에 서문이 있었는데 그 바깥에 있었다고 해서 서문시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서문시장은 어디 있었다고 했습니까? 처음 강의할 때. 지금 그 섬유회관 맞은편, 그죠? 동산 파출소 골목이 서문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서문시장은 언제 옮겼습니까? 1923년 천왕당 못을 묘서 옮게 된 것입니다. 대구역 코너가 있습니다. 대구역은 1905년 1월 1일 날 경부선 정부간 개통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읍성이라고 나옵니다. 사라진. 자, 여기에 읽어보면은 1900년 당시 관찰사설이 박준양이 대한제국의 허가도 없이 일본 거류민단의 요구대로 읍성을 허물기 시작해서 1907년 4월에 완전히 철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읍성에서 실제 나온 돌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돌은 그럼 주로 어디로 갔나?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때 나온 돌과 흙은 도원동 일대와 동문 밖에 있는 저지대를 내려가는데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역사의 흔적을 찾아서 이 사진은 영남대학교의 소장 사진인데 달성 공문을 이렇게 나타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 대구라는 코너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1907년 2월에 서상동 부회장과 김강재 회장이 주축이 되어서 대구 강릉사에서 국채 1,300만 원을 갚자는 제안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과 대구라는 코너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공산군을 막기 위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해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발판이 되었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최후의 도루 역할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28 민주운동 코너가 되겠습니다. 2.28 민주운동은 1960년 2월 28일 대구 시내 공립고등학교 8개 학교에 의해서 주도된 한국 최초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대교육의 산실 코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899년 달성학교가 처음 생겼는데 비롯해서 개성학교, 신명학교 등을 중심으로 민족교육과 계몽운동을 전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대 문화 코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구의 근대 미술과 음악과 문학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미술은 전시 주제로 대구, 대한민국 미술계의 터전을 다지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음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시 주제는 대구, 대한민국 음악계의 산 역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코너가 있습니다. 자, 문학입니다. 문학은 이렇게 벽에 코너가 되어 있는데 전시 주제는 대한민국 문학의 금자탑을 세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삶의 한계 코너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서구 문물 수용과 함께 시계, 라디오, 전화 등이 이제 들어왔다는 그 내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삶의 한계 코너에는 유물로 보는 인력거라고 해서 당시의 실제 인력거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삼성 대구에서 성장하다 이런 코너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38년 3월 1일 이병철이 인교동에 삼성 상해를 설립해서 삼성에서 성장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삼성 상해에 대해서는 다음 강좌에서 별도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 산업도시 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구의 사과나무는 1899년 존슨 선교사에 처음 심어졌는데 본격적으로 재배된 것은 1910년대 일본인들이 금호강 주변에 사과나무를 심어서 대구가 경금도시로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상급도시 대구 코너입니다. 서문시장은 평양 광경시장 한 게 전국 3대 시장으로 유명한데 1923년에 천왕당 못을 메워서 지금 이제 이전에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정희와 대구 코너도 있습니다. 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구 사범학교를 나와서 문경에 있는 공립보통학교에 교사를 부임했고 6.25 전쟁 당시에 계산성당에서 유경수 여사와 결혼했다는 이야기도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헬렌 켈러와 순종 황제가 대구를 방문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헬렌 켈러는 대구에 와서 소감을 물으니까 사방에 좋은 산과 향기로운 뭉근나무가 어우러진 대구에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신체 불편한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이래 물으니까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들을 위한 시설 확충에 앞장서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순종 황제는 겉으로는 1909년 민심의 안정과 지방 순수를 위해서 남순행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순종의 황제적이 뒤에 한일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대산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이병운동 등의 항일 움직임을 많아서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황제 임금을 세우고 1월 7일과 13일 두 번에 걸쳐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여기에 있고 2층에는 이렇게 기획전시실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전시는 지난해에는 향촌동에 대해서 기획전시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그저께 가보니까 지금 2주 뒤에 기획전시실을 한다고 좀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기획전시가 되면 제가 한번 다시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근대 역사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어르신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